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남자가 방 하나에 135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통역만 있고 보좌관 명령만 있는 그 방 안에서 그 대화의 내용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월급과 집값과 안보를 바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뉴스입니다. 어제 2026년 5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습니다. 9년 만에 미국 대통령 방중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다. 시진핑은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양국이 충돌할 것이다. 같은 날 같은 회담에서 나온 이 두 마디. 이 두 문장 사이의 간극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은 이 회담이 한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5가지 핵심 영향을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빠짐없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 뉴스를 보실 때 완전히 다른 눈으로 익히실 겁니다. 먼저 이 회담이 어떤 배경에서 열렸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보입니다. 5월 13일 저녁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에어포스 1의 트랩을 내려서는 트럼프를 중국 부주석 한정이 직접 영접했습니다. 300명의 어린이들이 미중 양국 국기를 흔들었고 브라스 밴더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9년 만에 방중이었습니다. 다음날 14일 오전 트럼프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도착했습니다. 시진핑이 건물 앞에서 나와 직접 맞이했습니다. 21발의 예포, 대규모 군 의장대, 국빈 만찬.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황제급 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세요. 중국은 왜 이렇게 대접했을까요? 단순히 트럼프가 좋아서? 아닙니다. CSIS의 분석과 스콧 케네디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대체로 중국에 유리한 피상적인 휴전이라고. 두 사람 모두 약점을 안고 왔습니다. 트럼프는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과 이란 전쟁의 수렁을 안고 왔습니다. 시진핑은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 기술 봉쇄라는 구조적 부담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담은 승리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현상 유지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회담은 135분 진행됐습니다. 양국 외교, 군사, 경제 분야 강요들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시진핑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양국이 적수가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 트럼프는 사의를 표하며 답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이 회담의 결과로 두 정상이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3년간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쟁을 줄이고 이견을 통제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비공개 회담에서 진짜 핵심 메시지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 면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하거나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대만 독립과 해협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트럼프의 반응은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대만 문제를 논의했느냐고 묻자 트럼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회담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긍정적 수사와 냉혹한 경고가 공존한 자리. 월스트리트 저널은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이 트럼프의 역대 최고 회담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회담이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5가지로 나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에너지, 항공기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고유 관세와 기술 압박의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숨통이 들 수 있습니다. 미중 간 무역 긴장이 완화 신호를 보내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환경이 일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위험한 전환점일 수 있다고요. 왜냐고요? 미중이 협력하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출격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중국이 숨을 돌리면 자체 반도체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처럼 한국은 지금 미중 양강 구도에만 매몰되지 않고 유럽, 인도, 동남아시아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연단위 라이센스 제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그 걸림돌을 얼마나 걷어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눈에 띄는 합의가 하나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입니다. 미국은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에 중국의 협조가 절실했습니다. 백악관이 공식 확인한 내용입니다.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이 자유로운 수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요. 한국 입장에서 이견,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지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 폭등합니다. 이번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유가 안정화로 한국의 수입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말은 했지만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잠깐 집중해주세요. 시진핑의 경고 기억하시죠? 대만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충돌한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시 주석이 비공개 회담에서 충돌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경제보다 안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럼 한국에 어떤 의미일까요?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한국은 자동으로 최전선 국가가 됩니다. 주한미군과 주1미군이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방산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전자, IT 업체들은 공급망이 흔들리며 직격탄을 맞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대만 TSMC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핵심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강행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 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한국 안보 환경을 결정짓는 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양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중동,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미국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 준비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트럼프가 시진핑의 중재로 김정은과 또 한 번 만난다면 그 협상 테이블에 한국은 앉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고 이는 구조적 변화라는 겁니다. 미중 빅딜의 틈새에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것은 한국 외교의 가장 민감한 변수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국능시장은 반응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회담의 신호는 긍정적입니다. 관계 복원 신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원화 강세, 코스피 상승 압력이 단계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섹터는 미중 긴장 완화 국면에서 수혜를 받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회담은 갈등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관리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5월 15일 트럼프와 시진핑은 추가 소규모 회담과 오찬을 소화합니다. 트럼프가 귀국한 뒤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느냐에 따라 시장은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단기 낙관에 배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깐 한 발 물러서서 이 회담의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는 무엇을 했을까요? 베이징 인민대회당을 나와서 과거 중국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텐탄 공원을 30분간 산책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회담 어떠셨습니까?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훌륭했다. 중국은 아름답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짧은 장면 하나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중국은 텐탄이라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자금성이 권력의 상징이라면 텐탄은 질서와 안정의 상징입니다. 중국은 이 의전을 통해 세계에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G2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머스크와 젠슨 황이 에어포스1을 함께 타고 베이징에 갔습니다. 팀 쿡도 동행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보잉, 시티그룹 CEO들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미국 자본은 중국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이야기하지만 자본은 이익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전문가들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요. 지금 세계는 친미, 친중의 이분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중 양측을 동시에 활용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다중정렬 전략으로 움직입니다. 한국이 필요한 것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 구조 안에서 기술 주권, 공급망 안전,
외교적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정교한 전략입니다. 오늘 체크해야 할 3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제 비공개로 남겨진 내용들이 추가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만 무기 판매 관세 연장 여부에 주목하세요. 둘째, 백악관 공식 발표입니다. 어제까지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귀국 후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가 핵심입니다. 셋째,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입니다. 회담 훈풍이 실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단기 상승에 흥분하지 말고 변동성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 투자자, 대응 전략 요약. 반도체 배터리, 단기 긍정, 중장기 불확실, 공급망 다각화 필수. 에너지 섹터, 호르무즈 안정화 기대, 실제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방산 섹터, 대만 긴장 장기화 시 수혜 가능성, 변동성 주의. 환율, 원화 단기 강세 가능, 트럼프 귀국 후 발언에 따라 역전 가능. 자,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트럼프, 시진핑 회담은 미중 갈등을 해소한 회담이 아닙니다. 관리하기로 합의한 회담입니다. 그 관리의 틈새에서 한국은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방심하다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편이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5월 15일 이 1차 회담 결과도 업데이트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회담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 득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댓글에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